7장 이름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셀 범위죠.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셀 범위를 지정했어요. C5번 셀부터 C15번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런 특정한 어떤 셀 범위에 뭐 예를 들면 수량처럼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어떤 명칭, 별칭을 할당하는 기능을 이름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셀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 범위에 이름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주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영역을 잡아서 이 레이블에 지정된 명칭을 이름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름 상자 어딘지 기억나세요? 이름 상자, 저희 이 수식 입력줄, 함수 마법사 함수 입력했던 이 수식 입력줄 왼쪽에 이 중첩 함수 만들 때 사용했던 요 부분을 제가 이름 상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 당연히 탭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름 상자는 수식 탭에 있어요. 네, 수식 탭에 보시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 안에 이름 정의라는 명령 또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또한 이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관리자라든가 말 그대로 정의된 이름을 편집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름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로 저희가 이제 한번 이름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고요. 자, 견적서라는 워크시트에서요. 견적서라는 워크시트에서 셀 범위 E2부터 I6번 셀에 공급자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공급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해당 범위는 통합문서 범위여야 합니다. 요거 신경 조금 쓰셔야 돼요. 뭐 기본값은 통합문서 범위라는 범위가, 해당 범위가 통합문서 범위로 되어 있는데, 이 통합문서 범위라는 해당 범위 외에 어떤 특정한 워크시트에만 이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트가 예를 들어서 1번 시트가 있고 2번 통합문서가 있고 3번 통합문서가 있어요. 워크시트가 이렇게 3장이 있는데, 이 1번 워크시트에다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이름을 정의를 했어요. 이름을 정의를 했는데, 자, 이 이름의 해당 범위가 통합문서로 되어 있어요. 통합문서로 되어 있으면 2번 워크시트, 3번 워크시트에서도 이 1번에다가 지정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통합문서라고 지정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워크시트에 지금 1번에다 만들 거니까 1번이라고 해당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2번하고 3번 워크시트에서는 이 1번에 지정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거 확인하시면서 한번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3-기본 3-07 파일 여러분들 여시면 견적서라는 워크시트랑 공사라는 워크시트랑 두 개 보실 수 있어요. 이름 정의하시는 방법은 1번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죠.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름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 메뉴에 정의된 이름, 수식 메뉴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고 나면 이 수식 입력 줄에 지금 공급자라는 명칭 보이시죠? 문제에서도 이름을 공급자라는 이름을 주라 그랬거든요. 이름 정의가 벌써 되어 있나 보네? 그게 아니라, 뭐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수식 입력 줄에 보이는 데이터는요, 저희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가장 처음에 있는 셀에 입력된 값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2번 다이렉트로 막바로 이름을 정의를 할 거면 이 이름 상자 마우스 이렇게 올리니까 이름 상자라는 항목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엔터예요. 엔터를 치시면 이름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상황 한번 보려고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 위에 수식 탭에 수식 탭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정의된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름 정의라고 보이죠? 자, 이름 정의 클릭할게요. 자, 이름 정의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이름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에서 이름을 공급자, 공급자라고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공급자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이 자동으로 잡히는 것도 잡은 영역 지정한 거 첫 번째 셀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범위 보세요. 범위에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변경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지금 이름 상자가 읽히고 있어요. 이 이름 상자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범위는 자동으로 통합문서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참조 대상은 저희가 지금 영역 잡은 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확장 단추, 더보기 단추를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견적서, 공사. 이건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이 워크시트의 이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어떤 특정한 워크시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워크시트에서만 이름 정의가, 이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통합문서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 문제 볼게요. 견적서 워크시트에서 제품명 셀 범위 L9에서 L20, 그리고 단가 셀 범위 M9에서 M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L9부터 L20번까지가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L9부터 L20, M9부터 M20 요 범위죠. 자, 이 범위에 이름을 정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열 레이블을 사용하여 이름을 지정합니다 했어요. 열 레이블. 자, 이 열 레이블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름 지정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열 레이블, 레이블이 어디예요? 이거 제품명이죠. 이 녀석의 레이블은 단가죠. 이 녀석의 이름을, 이 제품명 여기에 이름을 단가로 자동으로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것처럼 직접 타이핑 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영역 잡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그 위에 있는 이 제품명을 이름으로 써줘, 정의를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해당 범위는 통합문서 범위여야 합니다 했어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영역을 이렇게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잡아요. 그러면서 아까는 필요한 영역만 잡았죠. 요번에는 이 위에 이름 정의할 때 사용할 이 레이블 있죠. 이 레이블까지 영역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는 L9부터 L9부터 20, M9부터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영역을 잡을 땐 L8부터 잡고요. M8부터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가셔가지고요. 바로 위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거 보이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이름을 만들 건데 첫 행 왼쪽 열, 끝 행 오른쪽 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름으로 사용할 위치, 자료가 들어있는 위치가 어디냐?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첫 행이죠. 첫 행. 그죠? 지금 저희 제품명만 봤을 때 첫 번째 줄이 이름으로 쓸 거고요. 단가 M열 봤을 때 첫 번째 행에 있는 값, 단가라는 글자를 이름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행을 이름으로 쓸 거예요. 체크하고 확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요, 표의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표. 자, 표의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건데 우리 앞에 1장인가 2장인가 쯤에서 한번 봤었을 거예요. 자, 일반 도표를 표라는 개체로 변환하면 다양한 표도구 사용해서 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반 도표를 표 개체로 변환하면 기본적으로 이름이 표 1, 2, 3, 4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인 명칭으로 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문제 바로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공사 워크시트에서 표 이름이 표 1로 되어 있거든요. 표 1에서 공사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셀을 클릭하시면 사라지죠. 그래서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 표를 꾸밀 수가 있단 말이죠.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표 이름이라고 해서 표 1로 되어 있죠. 이게 이 표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표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거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표 1이라는 이름을 공사라는 이름으로 수정하라 그랬죠. 자,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표 1이라는 곳 클릭하시고요. 공사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끝. 이번에는 아까 보셨죠? 이름 관리자. 자,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여 정의한 이름을 삭제하거나 잘못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수정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특기사항이라는 이름을 삭제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트에 와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예,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그 통합 문서라는 영역 범위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트에 있어도 관계는 없고요. 자, 수식 탭으로 가셔서요. 정의된 이름에서 이름 관리자 클릭. 네, 정의된 이름에서 이름 관리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 아까 확인하셨었죠. 여기에서 어떤 거? 특기사항이라는 이름을 삭제를 한대요. 자, 삭제하고 싶으신 이름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 삭제 단추 있죠? 클릭. 특기사항 이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닫기까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제품 목록이라는 이름을 제품 단가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셀 범위를 L9에서 L20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름 수정하는 거랑 셀 범위 수정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트 열었고요. 일단 자,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이름 관리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제품 목록이라는 이름을 제품 단가로 수정하는 거, 이거는 이름 관리자 열어서 아무 곳에서나 작업하시면 돼요. 그런데 셀 범위를 L라인에서 M20으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시트에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런 범위 수정 할 영역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확인을 해 놓고요. 여기가 아니니까 어디? 이 견적서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요. 자, 이렇게 워크시트 이동해 놓고요.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어디 있어요? 제품 목록이라는 이름, 이거죠. 이 이름을 바꾸래요. 그 다음에 영역도, 선택 영역도 바꾸래요. 자, 그럼 편집한다 그랬죠? 자, 편집 하시고요. 자, 제품 목록이라는 이름을 제품 단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참조 대상, 여기 참조 대상이 있네요. 이 참조 대상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영역을 잡고, 영역을 잡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잡게 되면 이거 삭제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삭제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영역 잡으세요.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셔도 돼요. 자, 삭제하신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 L9에서부터 M20까지죠. L9에서부터 20번까지 드래그 됐죠? 네, 확인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7장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 보셨어요. 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하셔갖고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즉 내 걸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8장에서 보도록 할게요.